그러면 현장에서 접수된 사연 읽어드리고 저희 2부 갈게요. 네. 사내 연애? 회사 사람을 왜 회사 밖에서도 만나려고 하시죠? 노이에. 회사가 그렇게 좋으세요? 노이에. 네, 노이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근데 네. 근데 정말 좋으면 네네.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그쵸.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을 회사에서도 만나고 싶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친구들도 만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그죠. 그러다 그죠. 보니 오히려 친구들보다 같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 때 서로 같은 일을 하니까 고민도 서로 같이 술 먹으면서 풀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또 생활도 같이 하니까 더 정이 가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내에서도 될 수 있지 꼭 지금처럼 회사 사람을 꼭 밖에서 왜 만나야 되냐라고 좀 선을 그시는 건 제가 봤을 때 뭐 개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좀 나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으신 거죠. 아니면은 이게 또 약간 직무에 따라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업무는 이제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파이팅을 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는 또 이제 혼자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같이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랑 좀 어느 정도 경쟁을 좀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뭐 직종이 있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주원 씨가 사연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내 연애에 관한 또 사연이 왔는데요. 반대되는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내 연애는 정말 달콤한 독이 든 사과 같아요. 제 경험상 정말 좋지 못했어서 누군가에겐 꿀 사과겠지만 헤어진 후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모함당해서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었었죠. 지금은 다 풀린 오해지만 뭐 이런. 그러네요. 꿀사과가 독사과가 돼서 돌아왔네요. 네, 네, 우리 쿄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문으로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이상한 눈초리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분은 근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조금 험담을 했다던가 아니면 유언비어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이 치사한 사람을 만났나 봐요. 네, 문자도 왔는데요. 문자도 왔어. 네, 6372님이 네네. 배우님 초동안이세요. 와, 재밌습니다라고 아. 하셨는데요. 오. 민지혁 배우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 민지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대요. 네, 이분은 우리들 3040의 연애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사랑 고백을 했었나 이런 예전에?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30대, 40대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도서관 많이 다니지 않으셨어요? 도서관? 네, 도서관 많이 다녔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그러면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죠. 도서관을 누가 공부하러 갑니까? 너무 우리 당당하게 얘기하면 보통 도서관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죠. 원래 도서관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죠. 참 어이가 없네요. 도서관 연애하러 가는 곳이죠. 도서관은 연애하러 연애하러 갈 거 아니면 도서관 왜 가죠? 집에서 공부하면 되죠. 도서관 가서 굳이 왜 공부합니까? 거기에 왜 많은 자꾸 책이 화를 내세요, 근데? 많은 자꾸 책이 왜 있고 화를 내지? 집에 없는 책을 갖고 뭔가 이런 거 그때 당시 우리는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 그쵸, 많이 그쵸. 있잖아요. 참고하러 가는 거지. 맞아. 도서관에 연애하러 간다는 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 아니세요? 그렇죠. 연애하려고 도서관 갔고요. 저는. 대화가 지금 두 분이 다른 얘기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항상 이제 도서관이 저희 남자 열람실 여자 열람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쵸, 따로 있죠. 네. 그러면 맨날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 거죠. 아이, 참. 못 보니까. 그러면 잠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네. 그 자판기 앞에서 커피 마시고 그다음 매점 가가지고 괜히 라면 먹고 이러면서 쪽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주로 임진님은 쪽지를 주시는 쪽이었어요, 받는 쪽이었어요? 둘 다 했죠. 저는 그래요? 근데 좋아하는 오빠가 도서관에 가는 날 제가 맨날 갔죠. 그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만 또 되게 집착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들으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삐삐나 핸드폰도 없을 거고 그 오빠가 집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만 저 도서관 다녀오겠습니다 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건 일단 도서관에 가서 그 오빠가 없으면 집에 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얘기처럼 뭐 폰팅이 있고 미팅이 있고 소개팅이 있고 막 이런 말이 많을 때 한참 이제 헌팅이라는 말이 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안 해본 상황인데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너 헌팅 해봤어 그러면 괜히 그 자존심 때문에 나 그럼 당연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야 그럼 우리 이따가 끝나고 나서 헌팅이나 하러 한강 시민공원을 한번 가보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전화를 해서 폰팅 하실래요? 이렇게 뭔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걸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야 기다려, 내가 지금 잠깐 가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면 내가 가서 헌팅을 해갖고 올게.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이면 가서 뭐 약간 느끼하겠지만 뭐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 정말 순진하게 그네를 타고 있는 좀 아리따운 여학생이 있어서 춘향인가요? 춘향이?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 그래서 네네. 걸어갔죠. 당당하게 네. 뒤에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당당하게 가서 첫 마디가 저 헌팅 하실래요? 그 말을 했더니 너무 당황했지만 여자분이 귀여웠는지 알아서 번호를 주더라고요. 오, 그네를 타. 예. 그래서 제 처음 헌팅 경험은 헌팅 하실래요를 했던 그런. 그네를 타고 당자가 계시는 춘향이한테 번호 물어본 거죠.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셨었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공격.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솔직히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네.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어차피 모를 사람이고 그러네요. 내가 말을 걸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솔직히 표현으로 이제 뭐 까인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정말 본전이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쪽지로 정중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진짜 마음에 들어서 쪽지를 주고 지금 당장에 연락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하루 정도 지금 지나가다가 말 거는 애가 제정신인가 아닌가도 판단해 보시고 혹시 죄송하지만 남자친구가 없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이제 정중히 부탁을 드리죠. 정말 정중하게 하셨네요. 진짜. 그래서 2번 다 사귀어 봤어요. 저는 좀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사물함 다 있잖아요. 사물함 있죠. 네. 사물함. 사물함에 이제 쪽지며 선물이며 이런 것들을 주는데 저를 안 밝히고 주는 거예요. 뭘 일부러? 되게 바보 같죠. 누가 준 건지도 모르게. 약간 그 마니또 느낌이네. 마니또. 그렇죠. 그래서 다들 등교하기 전에 아침 일찍 그것도 아침 일찍 가서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나 혼자 그냥 걔가 그 선물을 받나 안 받나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했던 마음이죠. 그래도 누구가 이런 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몰래 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야말로 받기만 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진짜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정말 누군지 모르는데 계속 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누가 줬는지? 그거야 모르죠. 상대방이 근데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해했겠지 당연히. 아니 근데 이게 이 마음이 내가 봤을 때 네. 받는 거 너무 좋아서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부러. 초반이었으면 그래 학기 졸업할 때까지 한번 받아보자라는. 아니 이게 뭐냐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기분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리얼 러브, 트루 러브의 그런. 정말 예전에는 네.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사랑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순수했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조차도 네. 굉장히 조금 순수하고 정중하지 않았나 뭔가 정성 들여서 고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네. 너무 지금 말한 것처럼 휴대폰도 개인 휴대폰도 있고 SNS가 이제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메시지 보내는 걸 너무 쉽게 보내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쉽게 얘기해서 좀 약간 찔러보고 답 없으면 말자.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좀 정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내 마음 표현하는 게 조금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네요. 맞아. 사실 문자를 보낼 때도 네네. 예전에는 문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으려 노력을 했잖아요. 80바이트 안에서 보내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썼단 말이죠.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문자 맨 앞에 네.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서 8글자에
거죠. 그때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확인을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확인을 했는지 맞아요. 답장을 안 하는 하죠. 건지 맞아요. 그래서 건지. 그걸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었죠. 네. 진짜 그것도 그 그렇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기다리면 설렘인데 네. 그 집착처럼 되면 그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전화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중전화. 공중전화는 잊을 수가 없죠. 공중전화 가서 그 카드 전화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민배우님은 이제 동전 세대. 저기요 죄송하지만 예 동전과 전화 카드와 네, 그래서 요즘에 참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가 연락하고 연락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간편해졌지만 네네. 우리의 마음만큼은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좀 정성 들여서 글 써보고 그 대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손편지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그게 감동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손편지 안에 담을 수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카카오톡 그런 메신저 같은 거 인스턴트로 이렇게 금방 네, 보내고 네, 네. 없어지고 사라지고 금방 이제 또 이거 막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보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진짜 감정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한자 한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네. 아날로그 감성으로 좀 이렇게 한다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더운 날 네.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좋다.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애인한테 네. 또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또는 예전에 썸남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친구들이나 뭐 그렇죠. 가족한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친구와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 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그거 편지 그냥 전달해 주는 것도 전달해 주는 건데 우표 붙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기분이 더 좋죠. 진짜 네. 이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 제 흑먹어는 6월 19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모카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도 또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즐거웠고요. 또 아쉽네요. 시간이 금방 후딱 가서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또 와서 이야기 나눌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인사드리면 오늘 정말 뜻깊고 앞에 이제 많은 분이 계셔서 네.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앞에 연기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게 있었고요. 그래도 최대한 실수 안 하고 저희가 평상시에 약간 뭐 좀 넘나드는 단어 같은 거를 사용 안 하려고 많이 신경 썼던 것 때문에 근데 되게 즐겁고 되게 앞에 계신 분들과 뭔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한 것 같아서 맞아. 정말 좋은 경험했고요. 네. 여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다음에 저도 방송이 아니라 네. 자주 와서 뭐 다른 분들 방송 좀 듣고 싶고 예, 아무튼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정말 TMT 아시죠? 감사하겠습니다. TMT. 알아요. 네, 누나 제 흑먹어는 남자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믿지? 쫄지 말고 들이대. 고맙습니다. 안녕.